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시죠? 김영애TV의 김영애입니다. 민족의 비밀 코드라고 할 수 있는 우물정자로 민족의 역사를 풀어보고자 하는 특집 추적편이 계속됩니다. 첨성대에 우물정자 형태의 정자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나라의 이름을 알 수 있었고 비밀로 감추어 두었던 고대사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민족의 비밀 코드 우물정자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첨성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논란들과 첨성대의 용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성대는 국보입니다. 선덕여왕 때인 서기 63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첨성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푸른 숲이 월성의 모습입니다. 천년 신라의 궁궐터입니다. 앞에 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신라인들의 생각하는 가상적인 적은 강 건너 남쪽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첨성대는 월성 뒤에 북서쪽 부분에 있습니다. 이제 첨성대를 앞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양, 전체적인 모습은 둥근 원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높이는 약 9m, 윗부분의 지름은 3m, 아랫부분 둥근 부분은 약 5m, 아랫부분 둥근 부분의 지름은 약 5m 정도의 원통입니다. 중간에 사방 95cm 정도의 정사각형 구멍이 하나 나 있습니다. 영상을 보아주십시오. 구멍의 내부 아래쪽 부분 공간에는 흙과 잡석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 위쪽은 비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반쯤 채워진 원통일 것입니다. 사우나에서 흔히 보는 모래시계가 생각이 납니다. 첨성대 맨 위에 있는 돌 구조물을 우리는 정자석이라고 말합니다. 우물난간 글자자입니다. 정자석이라는 말은 우물난간 모습의 돌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정자석이 아래의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석축을 누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원통형 석축이 우물난간의 모습, 정자석을 떠받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첨성대 위 가까이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겠습니다. 첨성대의 원통 모양 석축이 정자석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정자석이 만일에 우물난간이라고 한다면 그 아래 원통형으로 쌓아 올린 돌은 당연히 우물의 석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첨성대의 윗부분 전체는 우물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우물난간과 그 아래 우물의 석축 모양의 첨성대, 이런 모습으로만 보면은 첨성대는 천문대가 아니고 우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물난간 정자석을 보고서 진작부터 이것을 당연히 우물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인가 홀려서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집중 검토 대상 첫 번째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자석은 우물의 난간과 같은 모습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자석 아래에 있는 것은 우물의 석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마한 지난 변한 대한민국에 들어있는 한이라는 글자가 우물난간 한, 이렇게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이라는 글자는 우물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가의 번님께서 첨성대 위에 우물정자가 있다고 댓글로 일깨워 주셔서 첨성대로 와서 첨성대 윗부분이 진짜로 우물 모습을 상징해 놓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축학적으로 첨성대를 보면은 그 무거운 정자석이라는 것은 석축을 꾹 눌러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기술적인 목적만을 위해서라면은 꼭 우물난간 모습이 아니어도 됩니다. 석굴암의 청계석, 사진을 봐주십시오. 청계석처럼 돔식으로 만들어서 위에 꾹 눌러 놓거나 무거운 판석을 만들어 덮어 놓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내진 효과가 훨씬 덜할 정자석을 얹어 놓은 것입니다. 큼지막한 정자석을 만들어 하늘을 올려다보게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하늘에 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형물이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깊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첨성대 정상부를 한번 보아주시죠. 첨성대가 천문대로 사용됐다고 한다면은 지붕 위는 천문대 직원들이 일하는 공간, 즉 사무실 바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첨성대 지붕의 면적은 1.6평에 불과합니다. 사람 하나가 마음 놓고 활동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공간입니다. 사무실로 쓰였다면은 정자성은 안전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전난간이라고 하더라도 안전난간 치고는 너무나 낮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안전난간 설치 기준은 바닥으로부터 90cm 이상 되는 곳에 높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난간도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보아서 아닐 것입니다. 어찌했든 첨성대 윗부분은 분명 무엇인가 특수 목적을 위해 설치해 놓은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애TV는 향가로서 민족 역사의 비밀을 추적하는 종합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과 멤버십 가입도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시 첨성대를 앞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약 4m 되는 곳에 가로 세로 95cm 정도 되는 정사각형 모습의 구멍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거예요. 사다리를 타고 구멍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떤 관계자분들께서는 이 구멍을 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95cm 사각 구멍을 한번 이리저리 만들어 놓고 자로 재서 만들어 놓고 한번 들어가 볼래 해보십시오.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기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저는 기어 들어가면서 제가 지금까지 문이라고 생각해왔던 이 구멍이 절대로 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멍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출입문을 기어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집이나 사무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라의 전문직 공무원이 출퇴근을 하면서 개구멍 같은 구멍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락거린다?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선덕여왕 당시에 만들어진 분황사 석탑과 첨성대 구멍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첨성대와 분황사 석탑은 1년차로 만들어졌습니다. 선덕여왕이 632년에 즉위하였습니다. 연구자들은 왕위에 올랐을 때 아무리 나이가 젊더라도 40대는 넘었지 않겠냐, 이런 중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첨성대는 선덕여왕이 즉위한 다음해인 633년에 만들어졌고, 분황사 석탑은 선덕여왕 3년, 그러니까 첨성대가 만들어진 그해 다음 해에 63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첨성대와 분황사를 여자라고 본다면은 첨성대가 1년차 나이 많은 언니뻘이 됩니다. 혹시 첨성대와 분황사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세트 작품이 아닐까? 이것도 나중 집중 검토해 보아야 할 사안이 됩니다. 집중 검토 대상 두 번째가 나왔습니다. 첨성대와 분황사는 둘 다 돌을 벽돌 모양으로 쪼아서 벽돌처럼 쌓아놓은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1년차로 보아서 같은 석공들이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같은 석공들이 첨성대는 95cm로 구멍을 내놓고 분황사 탑에는 1.5m 높이로 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괜히 작게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첨성대 것은 문이 아니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 만든 작품입니다. 첨성대의 사각형 입구는 문이 아니라 구멍이다. 이것은 첨성대의 용도를 특정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집중 검토 대상이 2가지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첨성대 윗부분은 우물이다. 두 번째는 첨성대와 분황사는 동일한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세트 작품일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이 2가지는 항상 마음에 가지고, 이 의문점은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구멍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놀랄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부가 흙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흙과 잡석과 큰 돌을 섞어서 내부 공간을 메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저의 생각은 마구잡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에 이 속을 사무실 공간으로 사용하려 했다면 이렇게 마구잡이로 사무실 바닥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첨성대 내부 공간은 절대로 사무실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비워놓은 공간이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들어온 문으로 바깥을 한번 내다보십시오. 바깥에 앞마당이 보입니다. 내부에 흙바닥, 아까 지금 우리가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내부 흙바닥이 들어온 구멍의 입구보다도 조금 낮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에 이 구멍이 문이라면은 문설주가 될 돌에는 문을 닿을 홈 같은 것을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또 만일에 이 구멍이 사람이 드나드는 문이라면은 문턱을 잘 다듬어 놓았을 것입니다. 문턱 돌을 바라보십시오. 어디 이것을 문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이것은 매우 불성실한 마무리일 것입니다. 마무리 작업일 것입니다. 특수 용도의 구멍이지 사람의 다니는 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닥에서 고개를 들어 위를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는 구멍이 보입니다. 저 구멍을 통해서 지붕으로 나갑니다. 이건 역시 지붕으로 올라가는 문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구멍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첨성대 지붕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다리가 2개 더 필요했습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갈 사다리 2개가 이리저리 엇갈리게 놓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다리는 올라올 때 하나, 지붕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2개, 도합 3개가 필요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첨성대가 사람들이 일하거나 살기 위해 만든 건물 같습니까? 그런 용도였다면 당연히 우선 바닥도 깔끔하게 처리해 놓았을 것이고, 문설주와 문도 달아 놓았을 것이고, 구멍도 드나드는 문도 맨 바닥에서 들어올 수 있게 설계를 했을 것입니다. 첨성대는 절대로 사람들이 일하거나 살려고 만든 건물이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첨성대는 무엇에 쓰려고 만든 물건이었을까요? 우리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첨성대를 천문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여러 가지 주장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천문대가 아닌 것 같다. 사람들이 수근대기 시작했습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도 그러는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어떻겠습니까? 천문대라고 하기에는 이상한 점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건축 설계사라 하고 한번 본인이 직접 천문대를 설계하라는 의뢰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건물을 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설계하실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하니까 천문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천문대가 우리나라 경주에 있다고 그동안 온 동네 방네 온 세계에다 다 자랑하고 있었는데 천문대가 아니고 다른 용도라면 아주 큰 낭패잖아요. 그래서 첨성대가 천문대가 아니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이건 완전히 초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갑자기 안 하다가 이것저것 연구를 시작했어요. 돌의 개수도 세보고 동서남북 방향도 한번 체크해보고
야단이 났어요. 그러다가 그들은 마침내 돌의 개수가 362개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더니 음력으로 1년이 362일이랍니다. 이걸 대단한 어려운 건데 이걸 찾아냈어요. 그런데 사실 362개를 하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돌의 개수를 이것도 집어넣고 저건 빼고 이렇게 맞추어 봐가지고 이건 총 개수가 362개야 이렇게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또 발견하였습니다. 꼭대기 정자석 모서리에 선을 이리저리 그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가 동지 일출선하고 비슷하더라.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거시기해요. 동지 일출선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중요한 것들의 방향이 틀어져 있는 것입니다. 건물의 방향이라는 것은 정남향이든지 정동향이든지 동주 일출선이라든지 이래야 할 거 아니겠어요? 위에 사진 한번 뜯어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첨성대 방향이 제 멋대로예요. 실제로는 남동남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결론은 뭐냐? 애초에 첨성대는 방향 자체를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었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천문학하는 사람들은 천문학적 수치와 비슷한 수치 등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아내기는 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가 천문학적 지식과 일치하니까 괜히 딴말을 해가지고 초치지 말라. 이렇게 못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방향에도 숫자에도 이상한 결과들이 나와서 조금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진은 이재용 회장님의 부산 깡통시장 방문 때의 밈입니다. 누리꾼들이 동생 몰래 신라호텔 계산 안 하고 튀기 이런 제목을 붙여 합성하기도 하여 공개하였습니다. 마치 첨성대가 천문대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표정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재용 회장님의 소탈한 인품을 표현한 것 같은 재밌고도 멋진 밈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 물어와요. 야, 올라다니는 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전혀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문대 주장자는 앞으로도 아마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똑같은 말을 강조할 것입니다. 양보해서 천문대가 맞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진짜 난리가 나요. 신라 천문 공무원들은 매번 사다리를 3개나 이용하고 개구멍 같은 걸 2개나 통과해서 지붕 위에 있는 사무실로 올라가서 해성과 해와 달과 별을 관측해야 합니다. 낮은 물론이고 야밤에도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에도 눈 비 오거나 흐린 날을 빼놓고는 1년 내내 24시간 근무 체제로 서로 맞교대해 가면서 일했을 것입니다. 언제 해성이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공무원들의 불만이 보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신라의 공무원들은 안전난간도 없는 9m 높이의 건물 지붕 위에서 낮밤을 가리지 않고 일상적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일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첨성대는 어떠한 구조물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아직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 검토 대상 첫 번째에서 보았듯이 우물 모양 가설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세밀히 검토해보고 다시 가능성을 재조립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일단 이야기의 시작을 위해 제 나름의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향가의 시각으로 끌어낸 의견입니다. 물론 앞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의견을 섞어서 최종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선덕여왕 즉위 당시에 무엇인가가 여왕에게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첨성대와 분황사를 세트로 함께 지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이 구조물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임무를 다하게 되었다. 임무를 마친 첨성대는 그 후에 방치되었고, 왜냐? 임무를 마쳤으니까. 분황사는 사찰로 계속 사용되었다. 왜냐? 사찰이니까.
첨성대와 분황사 건축 목적은 사람들로부터 점차 잊혀지게 되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때인가 갑자기 신라에 혜성이 찾아온 등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천문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일단 첨성대를 해성 등 관측 용도로 임시적으로 사용해보라 이러했을 수도 있습니다. 천문 관측 공무원들은 아쉬운 대로 우선 긴급사항이니까 이 구조물을 임시적으로 사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건물의 이름이 별을 바라본다고 해서 첨성대라는 이름으로 삼국유사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물론 세부적인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개할 영상에서 추적편 영상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제 첨성대를 그러면 건축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제가 시각 하나를 제시 드릴 텐데요. 여러분 한번 마음을 열고 첨성대를 바라보십시오. 제가 보는 첨성대의 구조는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맨 아래 것은 기초니까 기단부, 그 위에 구멍 부분까지, 구멍난 부분까지에는 우아한 곡선을 지닌 계란을 반쪽으로 잘라서 딱 세워놓은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위에는 거의 직선으로 쭉 올라가서 직선으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석축, 우물의 석축 부위, 그리고 맨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정상부, 정자석 부분입니다. 정자석, 우물정자 모습으로 된 구조물이 있는 정상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낯선 말이 나옵니다. 계란부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으로 지금 제시하는 건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학자들은 기단부, 기초, 원통부, 몸통 전체, 정상부, 꼭대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보아왔으나 저는 몸통부를 가운데로 나누어서 네 부분으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단부를 보시죠. 기초입니다. 기단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단부는 여기 보시죠. 정사각형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의 변들이 동서남북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간 동쪽으로 돌아서 있습니다. 즉 첨성대는 남동남 방향인 것입니다. 기단부 위에 두 번째 부분이라고 제가 말한 둥근 계란을 반으로 잘라놓은 구조물이 얹혀져 있습니다. 계란 모습,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제가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고대 설화에 난생설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계란 모습은 난생설화를 상징한 것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여기 붉은 원 안을 보시죠. 그 부분을, 계란의 이 붉은 선 안을 저기로 첨성대로 옮겨 주시죠. 그러한 계란 부위로 되어 있는데 그 나중에 부분은 조금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부분과 이음매를 맞추기 위해서 곡선을 그렇게 조정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 첨성대의 모습에서 여러분 한번 계란 모습을 이렇게 그려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아하, 계란 모습으로 되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정자석 발해. 정자석의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맨 아랫부분은 안으로 오므라드는 계란, 원통형의 계란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자석의 아랫부분은 수직에 가까운 원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물의 석축으로 보고 싶습니다. 당연하죠. 왜 그러냐? 우물에 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물의 난간대 아래에 있는 건, 여러분 우물 봐보세요. 무엇이 있습니까? 우물에 석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의 석축인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아주십시오. 충청북도 청평군에서 발견된 백제 석축 우물입니다. 석축이 둥글게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부분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모습에서 윗부분은 석축이라고 했죠. 우물석축. 아랫부분은 계란이라고 했죠. 근데 계란과 석축을 연결하려다 보니까 곡선을 이렇게 계속 좁혀 들어가서 나중에는
우물의 석축 부분과 만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나눈다면 오히려 4부분보다는 5부분으로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밑에는 계단, 그 위에는 계란, 그 위에는 이렇게 연결 부위, 그 위에는 석축 부위, 맨 꼭대기에는 정자석 부위, 이렇게 보시는 게,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첨성대 용도를 두고서 그동안 논란이 현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몇 가지 새로 제기된 주장을 제가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첨성대가 불교의 수미산을 본따서 만든 재단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림은 불경에 그려져 있는 수미산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께서는 왕실을 위한 주요 기능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주장에 확 끌립니다. 왕실을 위한 기능, 그렇다면 선덕여왕을 위한 기능이 되겠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또 어떤 분께서는 선덕여왕이 위대한 여왕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상징물이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마한, 진한, 변한,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한이라는 글자의 의미를 추적하다가 뜻밖에도 우물난간이라는 것을 만났습니다. 바로 한이라는 글자의 사전적 의미가 우물난간 한입니다. 저는 이 우물난간을 검토하다가 우물난간이 우리 역사에 무지하게 중요한 비밀 코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었습니다. 첨성대 지붕 위에 우물정자 모습의 구조물이 있었다. 첨성대는 계란의 반쪽과 우물의 난간, 그리고 우물의 석축이 섞여 있는 모습이었다. 첨성대의 바로 이러한 모습이 대한민국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우물난간 한, 이 글자를 추적함에 있어서 돌파구를 열어주게 됩니다. 첨성대는 그 시대의 사상과 과학을 품은 최고의 걸작이라고들 말합니다. 첨성대가 말하고자 하는 그 시대의 사상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우물난간과 계란이 갖는 비밀의 코드를 집중적으로 추적할 것입니다. 충격적 내용이 공개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